자,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또 큰 상승을 좀 했어요.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주식시장도 큰 상승을 하고 한국의 주식시장도 큰 상승을 하고 마쳤죠. 자, 지금 이 관세를 유예한 게 말이죠.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이 트럼프가 관세 유예에 뒤집힌 시장, 뉴욕 증시 가산자산 국제유가 동반 급등이다 이런 제목인데요. 이제 관세를 그동안 전 세계에 엄청나게 이제 부과하기로 해놓고 그것이 이제 또 이제 시장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트럼프가 지금 뜻을 굽힌 것이라기보다는 일단 유예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관세 부과하는 게 전략적인 움직임이 아닌가, 트럼프의 전략적인 계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지금 들어요. 자, 그런데 일단 관세를 전 세계에 다 유예를 하고 나서 지금 또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관세를 오히려 올렸어요. 125%로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다 관세 유예를 해주고, 그러니까 10%로 일괄 일단 그동안 적용을 하고,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또 대폭 이렇게 올린 것을 보면, 이것이 이제 과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인 계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자, 트럼프의 속내를 또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관세 정책이 상당한 지금 성공을 거둬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이 관세 때문에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하락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때가 바로 이제 매수 기회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자, 이렇게 관세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을 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큰 상승을 하게 되어 있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자, 관세를 부여를 한다고 해서 무슨 암호화폐를 탄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트럼프는 지금 암호화폐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겠다고 한 그런 대통령이죠. 자,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관세 정책, 그걸로 인해 가지고 증시는 하락할 수가 있지만 증시도 결국은 회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암호화폐만큼은 특히나 더 일시적인 하락일 뿐인 것이죠. 트럼프가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하고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까지 약속을 했는데 암호화폐 잘못되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요, 여러분, 결국은 투자로 승리를 거둘 수가 없어요. 자, 중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관세를 이제 125% 인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유지를 하는 그 이유를 놓고 이제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중국은 감히 보복을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감히 미국에다가 이제 맞짱을 떴다, 그런 얘기죠. 다른 나라들은 다 협상을 해보려고 이렇게 공손하게 나오는데 중국이 함부로 미국에 대들었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중국에게 아주 멋진 경고를 한 거예요. 근데 중국은 지금 당장은 여기서 꼬리를 내리지 않고 같이 맞서는 그런 분위기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이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가 없죠. 결국은 중국은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고 미국이 패권 경쟁에서 또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봐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트럼프는 또 말미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뭘 몰라가지고 그랬을 뿐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게 이제 말미를 주는 거예요. 무릎 꿇고 들어올 그런 여지를 주는 것이죠.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소식을 보시면, 자, 폴 애킨스 미국 SEC 위원장 최종 승인이 되었다. 자, 암호화폐 시장 기대감, 이런 제목이에요. 자, 폴 애킨스, 그러니까 미국의 SEC 위원장으로 이제 상원의 인준을 받았어요. 지금요. 최종 승인이 됐어요. 이 폴 애킨스라는 사람은 말이죠,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사예요.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암호화폐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SEC 위원장이 물망에 오르면서 가지고 있는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처분하겠다고 그랬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이해충돌 방지법 그런 거에 이제 해당될 수 있으니까 그걸 다 처분하기로 그렇게 한 거죠. 상당히 많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 폴 애킨스가 미국 SEC 위원장의 최종의 승인이 될 거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안이었죠. 승인이 안 될 리가 거의 없었죠. 왜냐면 상원에서 트럼프의 당, 공화당의 우세이니까 51대 45 표결로 최종 승인이 됐어요. 자,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일단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앞으로 잘 되어가리라고 봐요. 자, 그 다음 소식 보시면, 자, 리플의 사장이 당분간 IPO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제목이에요. 자, 리플 사장 모니카 롱이에요. 자, 그런데 리플 사장이 당분간 IPO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그동안 리플이 트럼프 정부를 맞이해가지고 IPO도 진행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자, 그런데 IPO를 진행하지 않은 속내를 또 보니까 모니카 롱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유동성이 중요하죠. IPO는 이제 상장이잖아요. 자, 기업 공개하고 상장하고. 자, 그런데 대개 기업들이 이제 상장을 한다라는 의미는 돈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돈을 원활하게 조달을 하려고.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제 이 IPO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리플이라는 회사가 지금 돈이 부족한 회사가 아니에요. 엄청난 현금 동원력이 있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자, 에스크로 계좌에 있는 리플의 보유량 때문이에요. 리플 회사의 보유량, 엄청난 보유량을 지금 가지고 있죠. 자, 거기서 현금을 충분히 지금 조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리플 회사는 이제 돈이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돈이 아쉽지가 않으면 굳이 또 IPO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이제 모니칼롱은 뭐라고 하냐면, IPO를 진행하지 않고 당부가 이제 그 비상장 기업으로서 사업 성장에만 이제 집중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상장을 하게 되면 주주들의 눈치를 보고 주주들의 반대에 또 시달리기도 하고 그렇죠. 돈을 빌려 쓴 대신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플은 돈이 충분하고,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냥 비상장 기업으로서 당분간 남아 있으면서 사업 성장에만 집중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꼭 나쁜 것도 아니에요. IPO 진행하지 않는 것이. 왜냐? 적극적으로 이제 사업을 발전시키고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주주들의 어떤 제약도 잘 받지 않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면 그것이 결국은 리플 XRP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요. 자, 그러니까 IPO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거 없어요. 자, IPO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나중에 또 할 수도 있고 또 안 하더라도 이 IPO가 어떤 큰 지장을 미치지는 않아요. 오히려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리플 XRP 가격이 또 상승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걱정할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리플 XRP가 비트코인을 추월할 수 있을까? 시총 격차가 15배이다. 유틸리티는 앞서.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비트코인과 리플 XRP가 이제 시총 격차가 비트코인이 15배가 높죠. 자, 15배가 높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그 비트코인이 상승하지 않고 그대로 있고, 리플 XRP만 오른다고 해도 그러니까 15배를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리플 XRP가요. 자,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제 리플 XRP가 이 유틸리티, 활용도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높지요. 훨씬이 아니라 리플 XRP와 비트코인 사이에는 그 활용도 면에서, 그러니까 유틸리티 면에서 비교도 안 되게 리플 XRP가 월등해요. 그러니까 리플 XRP는 국제 송금에 이제 특화된 코인이죠. 이제 국제 송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시간이 갈수록 모든 결제 이런 부분에서 리플 XRP가 굉장히 많이 활용될 거예요. 자,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런 어떤 특별한 기능이 없어요. 어떤 송금 속도, 거래 속도 이런 것이 빠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래 비용이 싼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리플 XRP는 국제 송금을 할 때 송금 속도가 눈 깜짝할 순간이에요. 그리고 수수료도 거의 안 들죠. 불과 몇십 원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유틸리티 면에서 리플 XRP가 비트코인보다 비교도 안 되게 이제 탁월한데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한참 추월하게 될지 아니면 비교도 안 되게 비트코인을 나중에는 더 리플 XRP가 추월하게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리플 XRP가 전체 암호화폐를 통틀어 가지고 그 유틸리티가 아주 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사용하지도 않는 분야에서 유틸리티가 앞서면 뭐합니까? 이렇게 리플 XRP처럼 전 세계 국제 송금용 코인으로 또는 결제 코인으로 그런 부분에서 유틸리티가 그러니까 실질적인 유틸리티가 탁월한 거예요. 리플 XRP가요. 자, 그러니까 이제 리플 XRP가 앞으로 이제 엄청난 상승을 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여러분 차트 한번 간단히 보시죠. 자, 리플 XRP 일봉 차트예요, 여러분. 자, 리플 XRP 일봉 차트. 지금 그동안 사람들 많이 불안해하고 있던 게 뭐냐면 말이죠. 지금 이 헤드앤숄더예요. 그동안 제가 이 헤드앤숄더 이거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헤드고 이게 이제 숄더고. 자, 그래서 지금 관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리플 XRP가 하락하고 하니까 이게 헤드고 이게 숄더니까 엄청나게 떨어져서 $1까지 간다는 등 세계 유명 분석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속 그랬었어요. 여기저기서 다 헤드앤숄더 그랬었죠. 여기서 헤드앤숄더 이 모습이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쭉 올라왔던 이걸 그대로 이제 대칭으로 봐가지고 여기서 이제 쭉 헤드앤숄더 떨어진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 팔아버린 사람들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동안요. 시장에서 또 불안한 뉴스들 나오고 불안한 소식들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계속 이 헤드앤숄더는 그냥 보조 지표일 뿐이고 차트라는 것은 그저 후행성으로 움직일 뿐이고 그렇게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 헤드앤숄더 이렇게 나올 줄 알고 미리 딱 팔아버렸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제 호재 소식이 나와가지고 암호화폐가 쭉쭉 오르든지 비트코인이 오르든지 리플도 쭉쭉 오르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거기서 팔아버린 사람들은 말이죠. 다시 사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 얘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지난 강의에서요.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상황이 그대로 발생했지 않습니까?
여기 사람들 막 불안해가지고 지금 다 팔아버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간밤에 어때요? 트럼프가 이제 관세 유예를 선포했죠. 자, 그리고 나서 나스닥도 급등하고 다우지수 S&P 500 다 급등하고 한국 증시도 뭐 크게 올랐어요. 자,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죠. 이렇게 다 오르고 있는데 거기서 뭐 그 하루하루의 움직임에 시장의 분위기에 현혹을 당해가지고 뭐 불안해하고 이제 팔아버리고 또는 샀다 팔았다 하고 하면은 투자로 수익 내기 힘들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지금 됐어요. 자, 리플렉스 IP 또 이제 급등해가지고 지금 뭐 3,000원도 넘었었죠. 뭐 3,082원 어피트 기준 뭐 그렇게 갔다가 지금은 또 뭐 2,900원대네요. 자, 하루하루의 가격에 연연하면 안 돼요. 또 여기서 뭐 2,962원이었다가 또 뭐 살짝 좀 떨어지고 그러면 또 불안해하고 뭐 조금 오르면 좋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요 투자 못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결코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없고 정신만 망가지고 돈만 다 잃게 돼요,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시세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큰 그림을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관세 폭풍이 뭐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을 불안하게 해서 사람들이 뭐 팔아치우고 뭐 시장 분위기에 당해가지고 그렇게 팔아치우고 하고 있지만 이 관세 문제도 이제 조만간 이제 잠잠해지고 그러면 여름이 올 무렵쯤이면 이미 리플렉스 RP는 최고점 1월 20일 날 최고점 찍었죠. 4,984원. 이게 이제 2018년 1월 달에 찍었던 고점과 이제 비슷한 수준이에요. 2018년 1월 달에도 4,925원이니까 그때보다 살짝 높아요. 자, 그러나 거의 그 금액대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여름이 올 무렵쯤이면 리플렉스 RP는 이 최고점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한참 더 가 있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그런 그 상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제가 또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또 뭐 조금 더 하락하면 뭐냐 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투자 그만해야 돼요. 그런 머저리들이 투자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돈을 벌으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투자로 수익을 거둬서는 안 돼요. 하루하루의 시세를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루하루 좀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것을 아니 누가 맞출 수 있냐고요. 하루 뒤 일주일 뒤에 시세를 누가 장담해서 맞출 수 있냐고요. 하루하루 시세에 연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 분위기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투자하셔서 자, 2025년 한 해 동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멋진 수익들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